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래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 이민자입니다.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미국에서 산 세월이 더 기니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단 한 번도 저 스스로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 뿌리인 한국을 늘 그리워하며 살았죠.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난 이후 다시 한국을 가본 것은 손에 꼽습니다. 나름 미국에 제대로 정착하고 살아왔는데도 고향 땅이 그리운 것은 본능인 것 같더라고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 메울 수 없는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유년 시절에 그쳤는데도 저는 줄곧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다시 방문한 한국은 너무 낯선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한 이방인으로서 방문한 것처럼요. 그곳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하긴 당연하죠.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수십 년인데 지금의 한국과 그때의 한국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한국 땅을 밟았다는 것으로 오랜 그리움을 해소하고 돌아왔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제 마음속 그리움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은 한국인, 반은 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경찰이었던 남편은 10여 년 전 이른 나이에 범인이 쏜 총을 맞아 먼저 갔습니다. 미국이 총기 허용 국가이긴 하지만 경찰이 살면서 총을 든 범인을 마주하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빈번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은 운이 나쁘게도 총을 든 범인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원통하게도 범인이 넘어지면서 쏜 총알이 얼굴로 날아든 거예요. 문화도 달라 사는 게 그리 순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참 다정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허망하게 남편을 보내고 지금은 결혼한 아들 내외의 방문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와서 함께 한인타운 식당에 갔어요. 며느리는 영국계 미국인인데 한국 음식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사주마 하고 데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명자를 만난 겁니다. 명자는 소꿉 동무였어요. 정말이지 너무 기쁘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만남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랬더라면 적어도 명자와 저 사이에 있던 그 유년 시절의 추억을 죽을 때 그대로 간직하고 가져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 속에 섞인 익숙한 동네 이름들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근처에 앉은 여자를 향해 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명자? 제가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누구냐 하는 얼굴로 쳐다보았죠. 나 인숙인데, 황인숙. 그러고도 저를 빤히 바라보는 그 여자 입에서 아하고 외맞이 탄성 같은 목소리가 나왔죠. 저희는 이내 같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어요. 명자와는 같은 동네에서 옆집에 살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친자매처럼 자랐죠. 저희 엄마가 바쁘면 저를 명자네 집에 맡겨놓고 명자 엄마가 바쁘면
저희 집에 명자를 맡겨놓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 각자 서로의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자랐으니 친자매가 아니면 무엇이었을까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풀리기도 금방 풀렸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토라져서 집에 갔다가도 점심쯤 명자 주려고 달걀 하나 가져가면 명자는 땅콩 한 줌을 줬어요. 그 작은 손에 땅콩이 몇 개나 들어가 있었겠어요. 근데도 어린 저는 그걸로 배가 다 불렀죠. 국민학교에 들어갈 즈음도 기억나요. 명자네 할머니가 엄청 엄한 분이셨는데요. 여자애를 왜 학교에 보내냐고 명자를 학교에 안 보낸 거예요. 당연히 명자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명자 할머니는 어디 떼를 쓰냐며 명자에게 회초리질을 했죠.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귈 수 있었지만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이 학교에 가면 빵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빵을 자주 사주진 않았었거든요. 저에게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가끔 자기가 먹어야 할 빵을 안 먹고 가져와 저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명자는 학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근데 명자는 할머니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명자한테도 저한테도 큰 충격이었죠. 결국 동네의 어른들이 죄다 명자네 할머니 집으로 가서 오랜 설득을 해야 했어요. 요즘엔 남자의 여자의 구분 없이 학교에 보낸다. 봐라. 명자 말고 인숙이, 형옥이도 가지 않느냐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그렇게 성화를 해대니 제 아무리 명자 할머니라도 별 수 있나요? 눈물 콧물 다 빼던 명자와 손잡고 학교 가던 그날이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너 그때 정말 세상 다 무너진 사람처럼 울었지. 내가? 기억도 안 나. 우리 할머니 참 독하긴 했어. 그 꼬장꼬장한 노인네 오래도 사셨다. 나랑 우리 엄마 구박이랑 구박은 다 하고 말이야. 돌아가신 지가 20년도 안 됐어. 정말로? 얼마 안 됐네. 어머니 아버지도 여기 계셔? 아니, 엄마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한국에. 아줌마 아저씨는? 일찍 가셨어. 나 결혼하고 애 3살쯤인가? 아휴, 어쩌다. 사고였지 뭐. 그렇구나. 근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참 잘났다. 남편이 미국인? 그렇게 됐네. 그 사람도 10년 전에 갔어. 사고로. 참 인생 허망해. 그런 거 보면.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동행도 제쳐두고 그렇게 추억과 소식을 나누기 바빴죠. 너무 아쉬운 만남의 번호를 교환하고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서요. 멀뚱히 앉혀놓은 것이 민망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과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밝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신기했다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웃을 일이 뭐가 있나요? 얼마 전에 며느리 임신 소식을 듣고 한박 웃음을 짓긴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즐거워 보였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유년 시절의 친구와의 우연한 만남은 그 결이 좀 달랐어요. 그 뒤로 정말 며칠 싱글벙글 하였습니다. 명자와 가끔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다가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집 좋다 인수가. 좋긴. 다 이러고 살아 이 동네는. 남편도 가고 아들도 가서 나 혼자 살기는 큰 집인데 남편이 지은 집이라 떠나기도 쉽지 않고.
집이 크면 좋지. 뭘 떠나 얘는? 과부집이라고 티내는 것도 아니고 어째 사진이 다 아들뿐이야? 뭐? 과부? 맞아. 남편이 갑자기 가는 바람에 한동안 남편 사진 보는 게 힘들어서 다 치웠어. 지금이야 좀 괜찮아서 꺼낼만 한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나저나 명자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미국은 언제 왔어? 아, 미국 온 건 좀 됐어. 미군 따라왔거든. 어?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 미군 따라온 거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한인타운에 산 것도 아니고. 말해 뭐해.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동네인데다가 전 남편이 살던 동네는 라틴계 애들도 되게 많았거든. 같은 영어래도 전 남편이 하는 영어랑 걔네들이 하는 영어가 또 좀 다르니? 알지. 많이 힘들었겠다. 전 남편이면 헤어진 거야? 좀 폭력적이었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자기도 뭐 답답했겠지. 나보고 애냐더라고. 뭘 하든 애처럼 따라다니면서 케어해야 하니까. 너 말 맞다. 나 한인타운에 살았음.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한국인은커녕 동양인은 또 나밖에 없는 동네라 집 밖에 나가는 게 그냥 일이었어. 어머 세상에. 그래서 지금은 어디 살아? 뭐 그냥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살고 있어. 혼자면 더 힘들었을 텐데 차라리 돌아가지 그랬어. 돌아가기도 뭐 갈 곳도 없고. 알고 보니 명자는 미군이었던 전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와서 산지 1년 조금 넘어 이혼을 했었던 거예요. 영주권 심사 기간에 이혼을 했고 전 남편도 협조를 해주지 않아 결국 영주권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귀국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은 한국에 가더라도 뚜렷한 답이 없었다고 해요. 그 뒤로 만난 한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봤자 뭐해 먹고 살 거냐며 미국 영주권부터 따라고 종용했고요. 미국 영주권 갖기가 어디 쉽나요? 그나마 명자 처지에 수월한 것은 다시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뒤로도 미국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지 그랬냐고 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살기 팍팍한 건 매한가지인데 차라리 한국이면 말이라도 통하니 더 살기 쉬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명자는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미군 따라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하니 부모님 반대도 무척 심했겠죠. 그런데 2년 만에 이혼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반기겠다고 그런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대요. 명자의 마음도 이해는 갔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말은즉 미국에서 제대로 된 신분을 받지도 못하고 20년을 도망자로 산 것이었거든요. 입국 당시에 약속을 어긴 불법 체류자야 전 연령층에 많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저기 들어 참 팍팍하다는 건 압니다. 몇 해 전 아들의 지인 중에서도 유학을 왔다가 나가지 못해 머문 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외줄타기의 달인이 된 것 같다고요. 그 불안한 삶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 버틸 만은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 낭떠러지라는 마음으로 산대요. 미국 신분증이 없어 미국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던 명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요. 다 늙어 만난 사이지만 저는 때때로 명자의 얼굴에서 10살 난 그 앳된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미국 땅에서 명자를 만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참 오래도 걸렸지만 그 오랜 그리움을 안고 있던 제게 하늘이 준 선물이 아닐까 하고요. 저는 명자에게 당장 갈 곳이 없다면 당분간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빈집을 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도 내 유년 시절의 친구라면 저는 더없이 좋았습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그야말로 한국이 내 과거의 추억을 통째로 제게 안기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제 결정이 좀 섣불렀다고 걱정했지만 뭐 어떻습니까? 가진 것 없는 친구, 갈 곳 없는 친구에게 제가 가진 것을 좀 나누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지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지내게 된 겁니다. 혼자 사는 집에 사람 하나 들어왔다고 집이 생기가 돌더라고요. 혼자서도 부지런히 살았지만 둘이 있으니 더 부지런해지고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받아 음식도 해먹었죠. 내가 요리를 썩 잘하는 건 아니어도 너한테 이것 만들어줄 수 있겠다. 뭔데? 그날 명자가 만들어준 것은 황태국이었어요. 그것도 이런저런 야채를 듬뿍 넣어 끓인 것도 아니고 숙주만 조금 넣고 끓인 묽은 국이었죠. 어설픈 황태국 하나를 끓여놓고 앉아 명자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당시 그렇게 팍팍한 삶은 아니었는데도 지금에 비하면 먹을 것이 좀 귀했나요? 지금은 음식의 종류도 반찬의 가지수도 말도 못하게 많아졌지만 그땐 다들 먹고 사는 게 빤했어요. 그중 말린 명태를 푹 끓여 소금으로 간해서 먹던 국은 자주 밥상에 올라왔던 것 중 하나고요. 마침 동네에 콩나물이 없어 숙주를 넣어 끓여 모양만 흉내낸 셈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내 유년 시절을 통째로 받은 것 같은 느낌, 그게 맞았어요. 다 주름진 얼굴로 마주 앉아 먹고 있노라니 그냥 막연히 그 시절이 그립더라고요.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죠. 돌아갈 수 없으니 그리움을 키우며 그리는 것이고요. 참 즐거웠습니다. 남편을 보낸 후 한 번도 누군가 같이 누워본 적이 없는, 매일 명자와 누워 수다를 떨다 잠이 들었어요. 너 미국 간다던 그날 너가 탄 트럭 쫓겠다고 그 언덕까지 뛰어간 거 봤었어? 그랬어? 나는 못 봤어. 우느라고. 엄마 무릎에 얼굴 묻고 그냥 울었지. 안 보일 때까지 손도 흔들고 네 이름도 부르고 그랬어. 나 많이 보고 싶었지? 말이라고. 편지한다더니 편지도 안 하고 그러는 넌 나 안 보고 싶었냐? 보고 싶었지. 말도 못하게 보고 싶었는데 편지 보내는 게 어려웠어.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 애들만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한국 애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 한국 애들한테도 텃세가 있어서 그때마다 네 생각 많이 났지. 나도 매일 지금쯤 인숙이는 뭐하고 있을까? 인숙이는 꼬부랑말도 못하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나 있을까? 화장실도 못 가고 또 바닥에 지리는 거 아닌가? 뭐? 내가 언제 바닥에 오줌을 지렸어? 기억 안 나? 1학년 땐가 너가 좀 내숭을 떨었어.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화장실 간단 말도 못해서 너 그때 교실에서 오줌 쌌잖아. 내가? 전혀 기억 안 나. 그래서 널더러 애들이 싸보 인숙이라고 놀려서 울었잖아. 그래서 석준 오빠가 애들 혼내줬지. 아휴, 그건 정말 기억 안 난다. 나는 잊고 싶은 기억이었나 봐. 그럴만도 하지. 석준 오빠는 잘 지내? 응, 멀리 살아. 나도 얼굴 보고 산 지는 좀 됐어. 지금은 캐나다 살거든. 아들이 거기 살아서. 아, 또 거기까지 올라갔어? 참, 너네 집은 죄다 역마살이 끼었나 보다.
나는 아니야.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살았지만 이 동네에서만 몇 년인데. 근데 오빤 확실히 역마살 꼈어. 여기 왔다가도 학교 때문에 동부도 갔다가 일 때문에 한동안은 유럽에 가서 살았거든. 석준 오빠가 똑똑하기도 했지. 석준 오빠 참 멋있었는데 내가 오빠 되게 좋아했잖아. 나중에 오빠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정말? 나는 왜 몰랐지? 말 안 했지. 말하면 너가 싫어할 것 같아서. 내가 왜? 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나는 좋지. 무슨? 너 그때도 석준 오빠가 빵 같은 거 놔준다면 시샘하고 그랬잖아. 내가? 얘도 참. 그때야 어렸을 때는 그랬겠지. 말하지 그랬어. 말하면 뭐가 달라지게? 오빠도 너도 다 미국 가버리고 다시 볼 일도 없을 줄 알았어 난. 나한테 넌 그냥 천국에 가서야 만날 사람이었지.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날 줄 알았겠어. 그래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 안 했어? 미국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나도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 미국 새삼 참 넓다는 생각 들더라. 네가 한국에 돌아왔어도 못 봤을 사람인데 이 넓은 땅에서 어떻게 널 찾아 만나나 싶고. 살다 보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인정하니 그냥 잊혀졌어. 어디서 잘 살고 있겠거니 잘 살아야 할 텐데 하고. 지난 이야기는 어떻게 해도 그렇게 재밌는지요. 미국에 오래 살면서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진 일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토막 기억들을 간신히 쥐고 산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신기하게도요, 명자를 만나니 그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명자가 이야기해주고 제 기억에 명자가 놀라 웃는 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소개했지요. 괜히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싶어 다른 지역 한인타운에 살던 친구가 놀러 왔다 그렇게 만말했어요. 2달 정도 되자 명자도 동네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더라고요. 명자는 가끔 외출하곤 했어요. 그때 식당에서 만났던 지인과 만난다고 1, 2주에 한 번씩은 꼭 나갔죠. 운전 면허증이 없는 명자를 제가 번화가까지 태워다주고 다시 데리러 가고 그랬어요.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다 보니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마저도 즐거운 일이었죠.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늘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던 그 생각도 나고요. 그날도 명자가 그 지인을 만난다고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동네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뭐하냐기에 마침 빵을 굽고 있던 터라 와서 같이 먹자고 했죠. 그러자 명자도 집에 있느냐 묻더라고요. 친구 만나러 가서 없다고 하니 그러면 가겠다고 하면서 오더라고요. 어쩐지 명자가 없길 바라는 것 같아 좀 신경이 쓰였는데 그 지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명자 씨 말이야. 대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니? 아니, 이런 말 수호 엄마한테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명자 씨 좀 이상해. 어? 이상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말이 좀 사람이 진실성이 없게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수호 엄마랑 있을 땐 그저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수호 엄마 없이 보면 사람이 확 바뀐다니까. 글쎄, 뭐가 어떻게 바뀌길래. 좀 거들먹거린다고 해야 하나? 되게 우리 깔보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야. 진주랑 부산도 그렇게 느꼈대. 저기 제이나 엄마도.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렇길래 다들 자길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야? 지난번에 부산에 집에 갔을 때 말이야.
그 집이 그래도 좀 살잖아. 수호네 집이나 우리 집보다도 좀 크고. 부산댁 바깥 양반이 마당에 신경을 써서 그 집이 좀 좋아? 그렇지. 근데 그 집을 쓱 보더니 이 집은 얼마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게 껍데기만 으리으리하다고 그러더라니까. 뭐? 명자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럴 리가. 그러면서 자긴 캘리포니아 해변을 보고 있는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둥. 자기 남편이 이번에 시카고에 별장 하나 보고 있다느니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둥. 이 동네 옆편네들은 남자친구는 따로 없냐. 우리 동네는 세컨드 허즈밴드가 유행이다. 남편도 다 아는데 남편도 세컨드 있어서 그냥 둘 다 모른 채 한다. 아주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남편? 남편 없이 혼자 산다지 않았어? 우린 자기한테 들은 소리가 있으니 뭔 소린가 싶어서 그냥 듣기만 했지. 하여튼 사람이 좀 그래. 어울리기 좀 껄끄럽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여튼 미안해. 괜히 기분 상했겠네. 저는 지인이 가고 난 후에도 한동안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명자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고 지인도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명자가 했다는 말을 떠올리니 황당하기만 하더라고요. 이걸 그냥 모른 채 하고 두자니 이미 동네에도 명자에 대한 소문이 다 퍼진 것 같아 바로잡으려 물었어요. 어쩌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랬더니 명자가 화들짝 놀라다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난데없이 눈물을 보이니 저도 놀라 달래 물었죠.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아유, 미안해, 인수가. 내가 너한테 얼굴을 다 들 수가 없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했어? 낯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불쑥불쑥 그런 거짓말이 나와. 혼자 살며 하도 무시를 당하고 살다 보니 내가 그런 거짓말이라도 안 하면 사람들이 날 이용하려고만 들고 말이야. 아,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다들 좋게 생각은 안 하지. 내가 인숙이 널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됐는데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랬어. 가진 것도 없이 자존심만 남아서. 미안해, 인수가. 내가 정말 널 볼 낯이 없어.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었겠나요? 명자 처지도 이해가 되다 보니 그저 괜찮다고 하고 달랠 수밖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었을까요? 괜히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저 사람이 나를 신고나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매일 안고 산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가 틀어지면 곧장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살다 보니 정말 미국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없다더라고요. 저를 만나 사는 것이 얼마 만에 안정인지 가늠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또 자기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명자를 잘 아는 것만큼 이 동네 사람들도 잘 알아요. 어떤 말에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절대 명자를 무시하거나 흠집을 내려 한 말은 아닐 겁니다. 명자가 워낙 방어적이다 보니 날이 서서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명자와 동네 지인을 만나게 하지 않게 하기로 했어요. 괜히 외로울까봐 친구 만들어줄 생각에 그랬던 건데 우리 둘만으로도 즐거우니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함께 지낸 지도 거의 반년은 됐을 거예요. 여느 때처럼 한 번씩 만나러 다니던 지인을 만나고 온 뒤로 명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한숨을 쉬는 날도 잦고요. 어딜 가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웃지도 않는 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 그때마다 명자는 별일이 아니라고 나이 탓이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근데 저도 눈치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전화가 오면 제 앞에서 받아도 될 걸 꼭 문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고요. 언뜻 들으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한참을 안 들어와서 나가보면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명자에게서 담배 냄새도 맡았어요. 아무래도 심상찮은 일인 것 같아 안 되겠다 싶어 잡고 물었습니다. 명자야, 아무래도 난 네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난 그게 무슨 일인지 네가 말해줬으면 좋겠어. 별일 아니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늘 불안한 삶을 살다가 널 만나서 이렇게 편히 사니 내가 배가 불렀나 보다. 내가 널 모르니? 우린 친구잖아. 그냥 친구도 아니고 너는 내 잃어버린 가족이나 다름없었는데 나한테 못할 이야기가 뭐야? 뭐든 말해야 내가 널 돕든지 방법을 찾든지 하지. 인수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하니? 너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말해봐. 뭐든 도울 테니까. 어휴, 인수가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니? 그렇게 명자가 눈물과 함께 쏟아낸 말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명자는 수년 전부터 함께 살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도 불법 체류자 신세로 둘이 함께 산다고 해서 처지가 그리 좋아지지도 않았다고 해요. 아는 지인을 통해 시급을 받으며 일이 생길 때마다 일을 하는 것이 전부였고요. 명자도 식당이나 모텔 청소를 전전하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남자가 그만 잘못된 길로 빠진 겁니다. 도박을 했대요. 처음 도박했던 날 100불을 1,500불로 만들어 왔을 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답니다. 남자는 이제 고생은 다 끝났다고 자기가 도박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랬대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하루에도 적으면 300불, 많으면 1,000불 가량을 따오길래 명자도 이게 되나 했답니다. 그러면서 명자가 굳은 일을 하며 모아두었던 8,000불 가량 되는 돈을 도박 자금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아무래도 명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 줄 수 없다 하자 그때 처음으로 맞았답니다. 안 그래도 전 남편 때문에 폭력에 대한 강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명자는 그 한 번의 폭력에 무너진 것이었죠. 남자는 8,000불 그까짓 거 하루면 10배로 불릴 수 있다며 가지고 나갔대요. 맞은 것도 너무 두렵고 8,000불을 다 내줘버린 것도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눈앞이 캄캄했다고요. 그렇다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경찰만 봐도 가슴이 뛰는데 어떻게 경찰과 대면하겠어요? 결국에는 기다렸답니다. 8,000불 중 일부만이라도 그대로 찾아오기만을 바라면서요. 그 남자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명자는 그 시간까지도 잠도 못 자고 기다렸대요. 그리고 그 남자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딱 보니 다 잃은 거예요. 거기다 자기도 면이 안 서는지 취해서는 명자는 신경도 안 쓰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해서 명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덤볐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아냐고, 어떻게 그 돈을 하룻밤에 다 도박으로 잃을 수 있냐고요. 엉엉 울며 소리를 지르니 남자가 명자를 엄청 때렸대요. 말도 못하게 때려서 한 달을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할 정도로요. 처지가 그러니 신고는 꿈도 못 꾸고 그냥 나가야겠다 싶었는데 또 남자가 말짱한 정신으로 빌더래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냐고. 너나 나나 비슷한 처지인데 서로 위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면서요. 그래서 쭉 살았답니다. 헤어지지 못해서 죽지 못해 그냥 살았대요. 돈을 벌어다 주면 버는 족족 도박 자금에 술값으로 나가서 뒤로 한 푼 두 푼 몰래 모은 적도 있대요. 근데 그마저도 들켜서 당장 안 가져오면 집을 다 불태워 버리겠다는 협박을 해서 다 내주고요. 그렇게 살다 우울한 신세에 한탄이나 하자고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저를 만난 거랍니다. 넌 내 구세주였다. 네가 같이 살아보자고 해서 난 이제 살았구나 하고 숨이 트인 것 같았어. 그래서 몰래 도망쳤어. 그냥 도망치는 건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이 숨겨놨던 돈을 다 들고 왔는데,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뭐?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얼마나 들고 나왔는데. 아마 5,000불쯤 될 거야. 영영 숨어 살 줄 알았는데 내 친구를 잡아서 협박해서 친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동네에 있다는 걸 말했대. 나 죽을 것 같아, 인수가. 얼마 전엔 그 인간이 총사진을 찍어 보냈어. 남자는 명자한테 매트리스 밑에 숨겨놨던 돈 5,000불을 전부 가져오라고 시켰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요. 이 동네 집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테니 각오하라고요. 명자는 그동안 살면서 그 남자에게 뺏긴 돈만 해도 2만 불은 될 거라고 안 주려고 했대요. 근데 하루하루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게 했더랍니다. 모처럼 저를 만나 숨통이 트인 기분으로 살다가 자다가도 숨이 턱턱 막혀 깬다고요. 그러면서 부탁하더라고요. 인수가, 나 좀 도와줘, 응?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2,000불만 좀 빌려다오. 가져왔던 돈 중에 여기서 살면서 쓴 돈만 채워서 주면 될 것 같아. 2,000불? 숨이 넘어가도록 서럽게 우는데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2,000불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친구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면 상관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지내면서 쓴 돈이니 그냥 제가 친구에게 더 썼다 생각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렇게 명자는 다시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는가 싶었습니다.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 뒤로 명자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하긴 좀 힘든 변화라 뭐라 콕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제가 알던 친구 같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명자는 그 남자에게 돈을 다 가져다 주고 저에게만 손을 벌려 살 순 없다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던 일이 가장 쉽다고 멀지 않은 곳에 모텔 청소 일을 했어요. 그것도 오후에 한나절만 하면 되는 거라 매일같이 제가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곤 했죠. 그렇게 명자는 돈을 벌어 식비를 내기도 하고 월급을 받았다 하면 한 번씩 비싼 곳에서 밥을 사주었죠. 아무래도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런지 씀씀이가 정 같지 않더라고요. 비싼 화장품도 사고 아울렛 쇼핑을 하면 40~50만 원짜리 옷이나 가방도 턱턱 사댔습니다. 일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 그래도 돈을 좀 모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들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걱정됐죠. 아파서 큰 돈 들일 일이라도 생기면 문제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남자 잘못 만나 번 돈 전부 도박 자금으로 대다가 자기가 쓰니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괜히 말을 더하지 않고 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지갑에 돈이 비고 잘 착용하지 않던 액세서리가 비는 겁니다. 큰 돈도 아니어서 처음엔 착각했나 했어요.
액세서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용하지 않았던 거라서 잃어버렸는데 제가 이제야 자각을 한 건가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한 번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자각한다는데요. 처음엔 귀걸이 몇 개랑 목걸이 하나가 안 보였는데 결정적으로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액세서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봐두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반지는 무려 남편이 제게 해줬던 프로포즈 반지였어요. 작은 다이아가 박힌 반지이긴 했지만 그리 값이 나가는 것도 아닌 오래된 반지였죠. 남편을 기억하고 싶어 줄곧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며느리에게 물려줄까 하던 물건이었어요. 몇 달 전 명자에게 그 반지를 보여주며 남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 저는 자연스레 명자를 떠올렸지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야? 반지가 사라졌어. 어? 반지가 사라지다니. 무슨 반지? 남편한테 받은 프로포즈 반지 말이야. 그거 말고도 귀걸이 몇 개, 목걸이 몇 개가 없어.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어머 인수가, 나는 아니다. 난 정말 아니야. 어? 아유, 아니야. 얘는 내가 널 의심하겠니? 그냥 내가 지금 어디서 잃어버리고 착각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원래 우리 나이 되면 깜빡깜빡 하잖니. 혹시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게 언젠지 기억나니? 글쎄, 반지는 전에 너한테 보여준 걸 마지막으로 그대로 뒀던 것 같은데 말이야. 그게 발이 달렸어? 뭐가 달렸어? 넣어둔 게 어디로 가? 잘 찾아본 거 맞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찾아봤어. 아, 대체 어딜 갔지? 신고해야 될까? 어? 경찰에? 아이, 그게 발이 달리지 않고서야 도둑이 들어서 가져갔겠지. 그럼 인수가 나 며칠 좀 자리 비워둘게. 괜히 경찰 마주치기 껄끄러워서. 어? 아니야. 경찰이 너 신분증 요구할 일이 뭐가 있어? 얘는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난데 너는 아니라고 해도 당연히 나도 조사를 받지 않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 아유, 아니야 됐어. 어디 있겠지. 그래, 일단 잘 찾아봐. 사실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몇 번이나 찾아봤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건 확실했지만요. 괜히 확실치 않은 상황에 경찰을 불러 명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남은 귀중품을 모두 금고에 넣어두었어요. 물건이 사라지는 것도 싫었지만 다시 명자를 오해하게 되는 상황이 싫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명자가 일을 가고 혼자 있던 차에 동네 지인이 찾아왔었어요. 수호 엄마, 아직도 명자 씨랑 같이 살아? 왜? 그 사람 불체자 맞지? 뭐? 나 정말 수호네 너무 걱정돼서 그래. 듣자하니 뭐 어렸을 때 친구라며. 아, 그렇지. 이민 오기 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아무래도 이상해. 정말 참다 말하는 건데 며칠 전에 진주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랬나 봐. 돈을 빌려달랬다고? 진주한테? 진주가 학을 떼면서 없다고 했다는데 어휴, 내가 다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허풍만 안 떨었어도 수호 보고 줬을지도 모르지. 얼마나? 3,000불 정도라든가? 아니, 요즘 돈도 벌어서 그만한 돈이 필요할 일도 없을 텐데. 그래서 수상하다는 거 아니야. 수호네 맘이야 우리도 아는데 너무 어린 시절 친구라고 쳐내야 할 사람 못 쳐내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 내가 걱정돼서 그래.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지난번 일도 그렇고 혹시나 다시 그 남자를 만나나 싶고요.
근데 요즘 자기한테 쓰는 돈도 많고 외식할 때도 자기가 지갑 열고 그러는 걸 보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도박 자금이 필요한 일이면 자기한테 쓸 일이 있겠나 싶어서요. 만약 무슨 일이 있다면 저에게도 말해주겠거니 했지요. 그러다가 일이 터진 것은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만나고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손녀를 낳았고 아들 부부가 사는 곳은 제가 지금 사는 곳과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멀어요. 그래서 집을 비우게 됐는데 명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 불편해 싫다더라고요. 저만 괜찮으면 혼자 집 잘 보고 있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명자를 두고 다녀왔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기도 했죠. 어쨌거나 함께 사는 이가 있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명자와 함께 살아 다행이다 하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어요. 명자는 픽업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 그 한 달을 푹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좋아했어요. 쫓겨날 걱정을 할 필요 없는 집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먹고 놀고 자는 삶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신분 없이 살던 고단한 삶에서 찾은 단꿈에 제가 떠나기 전부터 설레어 했거든요. 저도 아들 집에 함께 머무르면서 예쁜 손녀도 실컷 보고 아들이 근처 관광도 시켜줘서 편하게 쉬다 왔어요. 좋은 곳 가고 좋은 것을 먹을 때마다 명자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싶을 때도 많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대신 명자 줄 이런저런 기념품과 선물을 잔뜩 들고 왔어요. 아들도 명자 이모 주라고 따뜻한 옷 한 벌을 사줬거든요. 사진을 보내줬더니 아들 하나 잘 키웠다고 좋아하길래 직접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 집에 가는 길인데도 설렜어요. 그렇게 바쁘게 집에 왔는데 명자가 없더라고요. 분명 나갈 계획이 없다고 했었는데 집 구석구석을 찾아보았는데도 없어요. 순간 설마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등골이 쭈뼛 서는 기분이 정말 너무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어요. 근데 원래 있어야 할 금고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옷장과 벽면에 붙어 있어서 쉽게 뜯을 수 없었을 텐데 그게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너무 놀라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일단 명자한테 전화했어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요. 혹시 도둑이 들었나? 명자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죠. 명자가 어떻게 그 금고를 뜯어갈 수 있겠어요? 어지간한 성인 남성도 힘들 텐데요. 연락이 안 되니 이거 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갈피도 안 잡히고요. 그래서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딱 하루만 기다려보고 답이 없으면 그때 신고를 해도 늦지 않다. 그랬어요. 누군가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흔적도 없고 제가 잃어버린 것은 금고 딱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곧 휴대전화가 울리기만을 기다렸던 늦은 밤 명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인수가 미안해. 가진 게 많은 네가 가진 거 없는 내게 좀 베풀었다고 생각해 주라. 명자가 범인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금고 안에 든 귀금속은 둘째치고도요. 그 안에는 그동안 남편이 제게 보내준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혹시 집에 화재가 날 것을 대비해서 절대 타면 안 될 물건들을 넣어둔 것이에요. 귀걸이나 목걸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둘째치고 제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시간도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설사 제 물건을 가져갈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더라도
금고를 통째로 뜯어가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명자에게서 느낀 배신감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수십 년 전 우리의 우정과 가족 같은 정을 생각해 집에 들인 건데요. 불법 체류자라 자기는 이 땅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배려한 건 또 얼마나 되고요. 동네 사람들이 수상하다,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할 때도 저는 명자를 믿으려 했습니다. 명자의 삶이 녹록지 않았으니 제가 가진 것 중 몇 개를 양보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고요. 돈이나 기금속이요. 사실 그런 물질적 손해는 그리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명자는 그 행동으로 그동안의 저를 향한 제 마음과 우리 유년 시절 추억까지 모두 더럽힌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결국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뭐? 엄마 괜찮아?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거지? 아니야. 집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고 금고만 통째로 없어졌어. 금고에는 뭐가 들어있었는데? 귀금속이랑 아빠 편지. 수호야, 귀금속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빠 편지 그건 내가 찾아야겠는데 방법이 있을까? 엄마, 걱정하지 마. 찾을 수 있어. 금고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신고할게. 기다려.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머지않아 집으로 경찰이 왔습니다. 남편의 오랜 동료가 함께 왔어요. 명자는 그걸 몰랐을 겁니다. 총에 맞아 죽은 제 남편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을요. 명자 앞에서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경찰이라고 하면 날부터 세우는 통에 괜히 걱정할까봐 일부러 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동료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걱정이라면 제가 불법 체류자인 친구를 집에 들여 함께 지낸 것인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오랜 동료는 자기 탓도 아닌데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일을 어떻게든 애써 처리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들이 바로 왔고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아들과 남편의 동료만 의지한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소식이 오더라고요. 명자와 그 남자가 다 잡힌 겁니다. 동네를 한참 벗어나긴 했는데 줄을 넘어가진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넘긴 명자의 인상착의와 사진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동료로부터 남편의 편지와 잃어버렸던 프로포즈 반지를 되찾았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부탁해 명자를 만나러 갔지요. 그때쯤 되니 화보다는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왜 그랬는지. 그냥 그렇게 쭉 우리 둘이 그렇게 오순도순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건 그냥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뿐이었다는 것이 서글펐어요. 명자는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며칠을 제때 씻지도 못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제대로 빗지도 못한 엉망인 꼴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명자가 맞나 싶었죠. 동네에서 가장 매끈하고 고운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함께 공기놀이하던 그 명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명자는 어디로 가고 욕심만 가득한 쭈글쭈글한 낯선 노인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걸까요? 무슨 꼴을 더 보겠다고 여기까지 와?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편지랑 반지는 그건 내가 지켰어.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그냥 그게 다야. 내가 너 속이고 너 금고 훔쳐간 거. 왜 그랬는데? 왜긴 돈이 필요해서 그랬지. 돈이 왜 필요해? 우리가 언제 굶은 적이 있어?
부족해서 뭐 못한 거 있어? 인수가, 다 가진 너는 몰라. 내가 뭘 모르니? 일찍이 자기 자식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는 다정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이국 땅에서도 그렇게 티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네가 가진 거 없이 아등바등 살아온 내 삶을 어떻게 알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라고 뭐 여기서 사는 게 그렇게 쉬웠을 것 같아? 나보다는 쉬웠을 거다. 나도 너처럼 미국에 가보자는 마음 먹으면 뭐하니? 할머니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장 전전하다가 번 돈은 죄다 부모한테 뺏기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도 그래. 내 돈으로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 가진 기석이한테 집도 해줬거든? 근데 그날 날 그 집에 데려가서 뭐라고 한 줄 아니? 명자야, 앞으로 기석이 집에 살면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래. 기석이 집에서 공장까지 왕복 4시간인데 나는 기석이 놈 밥 때문에 기숙사에도 살 수 없게 된 거야. 지긋지긋한 집에서 나와서 늦은 나이에 미군한테 붙어먹고 겨우 건너온 미국 땅인데 인수가 나라고 이렇게 살 줄 알았겠니? 명자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한테 미안한 거 없다. 네 보석 갖다 쓴 거 그냥 나한테 베풀었다 그렇게 생각해. 편지랑 그 프로포즈 반지 숨긴 것도 나한텐 힘든 일이었어.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앞으로 나랑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 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인수가, 너는 정말 모른다. 아마 내내 모를 거다. 하지만 명자는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저를 속이고 제 금고를 훔쳐갔으면서 마치 편지와 반지를 돌려줬으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이요. 명자는 그 남자와 살고 싶었던 거예요. 허구한 날 벌어다 주는 돈으로 도박하고 제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손찌검을 하는 그 남자랑요. 벗어날 수 있었는데 어째서 벗어나기보단 머무르기를 택했느냐고 물어도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에게 벗어나서 잡았던 내 손을 놓지 않았으면 불법 체류자로 살았더라도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없는 틈을 타 그 남자에게 제 집과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날로 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간 거예요. 제가 명자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았더라면 조금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편지만은 돌려받고 속상한 마음은 품고서 잘 가라고 놓쳐줬을지도 몰라요. 저는 함께 배밀이와 걸음마를 배우고 자라다 13세 헤어진 명자만 생각한 것 같아요. 떨어져 산 그 세월 속에서 명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던 거지요. 명자는 머지않아 추방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기간도 긴데다 범법도 저질렀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명자를 만나고 와서 오랫동안 침울해하는 제게 아들은 공항이라도 가보겠냐고 했지만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원망이 큽니다. 그런데 원망만큼 명자가 불쌍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좀 후회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 그런지 또 타양살이가 얼마나 고된지 알아 그런지 명자가 했던 말이 계속 남았어요. 명자 할머니가 엄했던 것처럼 명자의 아버지도 집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지요.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명자가 3살 어렸던 남동생에게 꼼짝을 못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로 인해 제가 떠난 후 명자의 삶이 그렇게 고되고 힘들었을 줄은 몰랐어요. 말이라도 해주지.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다고 나한테까지 자존심을 세웠을까 야속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좀 털어놓지. 얼마나 삶이 고됐으면
그 순박하고 예뻤던 내 친구 명자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명자 말대로 제가 뭘 몰라도 많이 몰랐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에 요즘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명자에게 주려고 이것저것 사다 모은 기념품과 아들이 사준 옷이 아직도 소파 위에 그대로 있어요. 만나지 말 걸 그랬습니다. 만나지 않았더라면 명자는 오늘도 제 꿈속에서 진달래꽃 꿀을 따다 먹던 그 해사한 얼굴 그대로였을 테니까요. 저는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제 유일한 한국에서의 유년을 잃은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죽기 전까지도 떠올라 괴로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어긋난 관계를 되돌릴 기회가 있다면요. 저는 기꺼이 다시 명자의 손을 잡을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명자가 소개시켜준 이 채널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자야, 너는 내가 내내 모를 거라고 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가 나에게 널 충분히 이해시켰다면 난 결국 널 알았을 거야.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이제 가면 우리가 정말 언제 오겠니? 다시 널 알 기회를 다오. 그러면 내가 한국으로 갈게.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